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 학생, 중앙인으로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는 국제교육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오리엔테이션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여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1. 국제교류팀, 2. 중앙인 등록하기, 3. 사증 및 출입국, 4. 학사 안내, 5. 대학생활 안내, 6. 비교과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교류팀 안내. 국제교류팀에서는 크게 유학생 관리 지원, 유학생 입학, 교환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학생 관리 지원 업무는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 여러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유학생 관련 현황 관리, 체류 관리 및 지원, 유학생 학문 단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상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생활, 비자 체류, 학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 취업 등 전문 분야의 상담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특성에 맞춰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가능 외국어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강하는 과목 외에 대학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역량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국제교류팀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전용 교과 프로그램은 유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부터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한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 프로그램, 법무부와 연계하여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설된 프로그램은 뒤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체류 관리 및 지원은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유학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출입국 법령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외국인 등록 단체 접수부터 시간제 취업, 체류기간 만료 등의 만료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학생 현황 관리는 대내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유학생 정보에 대한 대응과 유학생 만족도 조사 시행 및 분석을 통해 지원 방안을 수립, 중도 탈락률을 비롯한 학사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학생이 20명 이상 재학하는 학과를 대상으로 유학생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서울 캠퍼스 310관 2층 201호에 위치해 있고, 다빈치 캠퍼스의 경우에는 802관 1층 글로벌 라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학기 중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학 기간은 단축 근무 적용에 따라 변동되며 별도 공지를 통해 근무 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주소는 oiacau.ac.kr입니다. 접속하시면 영어가 기본 언어로 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KOR 표기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탭으로 진입하시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지사항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인 등록하기입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중앙대학교 포탈 시스템 등록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포탈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여 통합 아이디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학번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학번은 입학 지원 당시 부여된 수험번호와는 다릅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학번 조회는 안내된 나와 있는 이 링크에 접속하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은 입학 지원 당시 작성한 한국어 성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으로 문의 주시면 본인 확인 후에 학번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에는 4에서 15자의 영문 대소문자를 및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포탈 시스템에서는 등록, 성적 및 수강 신청 등 각종 신청 메뉴, 그리고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계정은 여러분의 포털 ID cau.ac.kr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털 가입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인데요. 신상 정보 수정 및 업데이트입니다. 입학 지원 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강 문제를 비롯해 중요한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올바른 정보가 입력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포탈 로그인 우측 상단에 본인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내 정보 수정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신상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 포탈 로그인 시 외국인 정보 업데이트 및 준수사항 안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안내 팝업은 매 학기 개강 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본인의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고 설문과 지침 준수 동의란을 체크를 해야 정상적으로 포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팝업 페이지에 입력한 정보는 앞서 안내드린 포탈 개인정보 수정, 이 정보 수정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연락처가 입학한 후에 본인의 연락처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 개강을 할 때 이후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더라도 다시 이 기본 신상 및 주소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학생증 관련입니다. 학생증은 순수 학생증과 금융 학생증으로 구분됩니다. 순수 학생증은 금융 기능이 없이 교내 신분증, 출결, 도서관 이용, 건물 출입 등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학생증은 여기에 금융 기능이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여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만 금융학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eID는 학생증 발급 신청 시 모바일 eID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eID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카드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학생증 기능이 정지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신청일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신청 시 안내되는 교부 방법을 참고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는 여기에 있는 cauid.cau.ac.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사증 및 출입국 안내입니다. 출입국 체류 관련 법 제도는 유학생분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법 제도입니다.
법을 잘 몰라도 과태료, 벌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증, 출입국과 관련해 꼭 유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자, 체류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중앙대학교 학부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유학생들은 유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D2 유학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다른 체류 자격들을 소지한 경우에 2계열, F계열 등 유학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학위과정 유학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자, 체류 자격은 해당 자격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분야를 제한하고 있고, 부여된 체류 자격의 범위에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2 비자는 학위 과정을 수학하는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학, 자퇴, 교환학생 파견, 졸업 등 학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변경이 된다면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체류 자격도 정지가 됩니다. 자, 추가로 학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체류 자격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여 체류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체류 자격으로 꼭 알아야 할 출입국 관리법 관련 사항으로는 외국인 등록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생성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 금융계좌 개설이라던가 휴대폰 통신 서비스 신청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학생 분들이 입국 후 빠르게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으로서 출입국법에서는 입국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국 후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등록 변경사항 신고입니다.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출입국 관리법 중 하나인데요. 본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학교 또는 학과 및 전공의 변경, 체류 변경 사항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유학생 특성상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 등 바쁜 일정으로 깜빡 잊고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사를 한 뒤에는 꼭 체류지 변경으로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입국 업무 단체 접수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 국제교류팀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비롯한 출입국 업무 단체 접수 창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단체 접수 일정은 나와 있는 안내와 같고요. 단체 접수가 아닌 개별 접수로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업무의 경우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카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 예약을 한 뒤 방문하여 민원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자료는 방문 업무에 대한 안내이고요. 전자민원에 대한 신청은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등록의 경우에는 지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접수의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우리 대학으로 방문하여 지문 접수를 하지만 본인이 개별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민원이 아니라 방문 접수를 통해서 방문 업무를 통해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등록의 말소, 즉 외국인 등록 사항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입국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출국 시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공항에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등록 사항이 취소되는데요. 가끔 외국인 유학생 중 재입국 의사가 있었으나 출입국 시 외국인 등록증 반납을 요구받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반납하여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재입국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출국하여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 사항은 취소가 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외국인 등록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졸업, 휴학, 재적 등 수학 과정이 종료 또는 중단되었을 때 대학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출입국 사무소로 신고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학적 변경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고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면 외국인 등록 사항을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적이 변경되면, 그러니까 졸업, 휴학, 재적이 된다면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출국에 대한 기간은 우리 대학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국제처에서는 학생들에게 3주 이내에 출국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생의 학적 변경이 확인되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사실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출입국으로 변동 신고를 하고 출입국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출국하지 않은 미출국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 출석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이 출석하지 않고 미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거쳐서 그리고 출국하지 않는다면 체류가 취소되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불법 체류로 기록될 경우에는 향후 비자 발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체류 기간을 특수한 상황을 참작이 된다면 체류 기간을 조정받고 별도의 출국 명령을 통해 출국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요, 뒷면에 만료 일자를 꼭 확인해 보세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요. 체류기간 종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자, 관련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장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요.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추가 학기를 이수해야 하거나 졸업 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 일정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시간은 최대 기간은 학사 2년, 석사 3년, 박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졸업 요건 중 한국어 능력 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 연장이 제한됩니다. 중앙대학교의 입학 요건은 일부 예체능 전공을 제외하고는 토픽 4급 수준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재학 기간 및 졸업에 요구되는 토픽 4급,
사급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국하여 본인의 나라에서 토픽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나라에 토픽 시험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국제처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제 아르바이트 관련 내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취업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허용 시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행위를 동반하는 취업 활동은 1차 적발이라도 강제 출국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체류 자격 기간 내에서 1년 이내로 허가 받을 수 있고 장소는 최대 2곳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수학 과정, 학년, 직전 학기의 성적, 그리고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되는 시간은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절차는 근무하고자 하는 곳의 고용주와 먼저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근무 내용, 근무 시간, 시간당 급여가 표기되어야 하는데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과 함께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확인서 양식에는 고용주의 서명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와 함께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간제 취업 확인서는 최종적으로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위해 아래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국제교류팀으로 방문하시면 검토 후 유학생 담당자 확인란에 서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출입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출입국 허가를 받은 후부터 근무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관련 안내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oia.cau.ac.kr에서 접속하여 외국인 유학생 생활 서식 양식 메뉴의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사 안내 관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되는 내용 외의 학사 가이드는 별도 제공된 수강 및 학사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수강 신청을 완료하고 학비, 즉 등록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은 이 등록 기간에 포탈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제적이란 대학 소속에서 제외되어 학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학적 상태를 얘기하고 이에 따라 유학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출국해야 하며 학업을 이어가려면 재입학 제도를 통해 재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장학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학기에 취득하는 성적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외국인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제시된 표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미취득 학점, F학점이 있거나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졸업학기에는
13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장학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4.3인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아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등록 절차 규정에 따라서 영원 납부를 처리해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적과 관련된 사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학사 경고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성적 평가 결과 평균 평점이 1.75, 저희 대학 4.5점 만점에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 처리됩니다. 학사 경고가 연속 3회 또는 누적으로 합산해서 4회 받는 경우는 학사 경고 휴학 처리됩니다. 학사 경고 휴학은 강제 조치 사항으로 따로 조정될 수가 없고요. 휴학 조치에 따라 유학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강제 출국해야 됩니다. 학사 경고 휴학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 경고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고요. 재적자가 재입학한 학기에 또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 영구 퇴학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업 관리, 성적 관리에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적에 관련 안내입니다. 자, 휴학은 일반 휴학 및 특별 휴학으로 구분됩니다. 신입학의 경우 최대 6학기, 3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최대 3학기, 1.5년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 신청 기간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입학 후의 첫 번째 학기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뭐 대표적으로는 질병 휴학이 있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4주 이상 학업이 불가하다는 진단서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졸업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전까지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입학 지원 시 또는 복학 시 제출한 한국어 능력 토픽 시험 증서는 개강 후 국제교류팀에서 일괄 처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학할 때 토픽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재학 기간 중 취득한 토픽 증서를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해야 졸업인정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 및 한자 능력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졸업 평점 평균은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2.0이 되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합니다. 재수강을 통해서 평균 평점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자, 신입학의 경우에는 전공 심화과정 이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예외이고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수 전공, 연계 전공, 융합 전공, 자기 설계 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공별 요구되는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 기준에 따라 졸업 논문 및 졸업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 학점에 대한 요구 기준은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인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은 구분상 전 학과에 해당하는 132학점이 졸업학점 요건입니다. 본인이 창의 ICT 공과대학 소속의 3학년 편입학으로 진학하였다면 70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을 위해서 7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졸업 학점을 이수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양 및 전공 과목 이수 기준을 설명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업은 크게 교양 수업과 전공 수업으로 구분되고 이수해야 할 수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졸업 학점 132학점을 채워야 하는 신입생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구분, 영역의 교양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양은 크게 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공통교양은 7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7개의 과목인데요. 글쓰기, 창의와 소통, 앙트레프레너십 시대의 회계, 커뮤니케이션 인 잉글리시,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또는 AI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고. 이 과목들입니다. 자, 그 중에 붉은색 글씨로 표기된 앙트레프레너십 시대의 회계. 이 과목은 회계학 원론, 회계 원리 등의 회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경영학부, 국제물류학과는 교과과정상 회계학 원론을 꼭 들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 학과의 학생들은 앙트레프레너십 시대 회계 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1학년 의문수학 과목에 이 과목은 기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필수 과목이고요. AI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고는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의무 수강 과목입니다. 다시 말해, 공학 계열, 대표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학부가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학부 전공자는 이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고 AI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고, 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액트와 한국사 과목을 수강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 교양 과목 이수를 통해 14학점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핵심 교양 과목은 또 이 도전, 창의, 융합, 신뢰, 소통 5개의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 영역에서 도전에서 하나, 창의에서 하나, 융합에서 하나, 신뢰에서 하나, 소통에서 하나. 자, 각 역량에서 한 과목 이상씩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5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도전에서만 15학점 들었다. 그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네, 각 역량에서 하나씩 이수를 해야 된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교양의 마지막으로 선택교양 과목은 한 과목 이상 의무 이수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양 과목 이수를 하게 되고요. 최소 31학점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교양 과목 이수 학점의 합계는 최대 45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양 과목들을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 45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졸업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 학점들은 졸업 학점에서 감산된다. 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양 과목 본인이 원해서 더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졸업 학점에는 45학점까지만 포함된다. 자, 이어서 전공 기초 과목. 자, 이제 교양을 다 봤어요. 교양을 다 봤고 이제 전공 쪽. 전공 쪽은 자, 전공 기초와 전공 교육 과정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공 기초 과목은 학과별 이수 기준에 따라서 10에서 18학점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개설된 국가 과정을 확인하여 전공 기초 과목을 학과별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전공 교육 과정은 계열별로 따라서 다른데, 자, 아까 우리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신입학생, 또 2학년 편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심화 과정이 필수다. 보셨죠? 전공 심화 과정.
자,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전공심화 이수 학점이에요. 그래서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숫자만큼의 학점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알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무엇이냐? 자, 최소 전공 이수 학점이에요. 최소 전공 이수 학점은 우리가 만약에 다전공, 그러니까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의 다른 선택적인 다전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다전공에 대해서는 가로 안에 숫자만큼만 이수를 하시면 인정이 되고 졸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별도 나와 있는 대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의 학과는 이제 졸업학점 132에서 전공심화 이수학점 66.6학점이에요. 우리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 학과가 이 132학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창의 ICT 공과대학 소속 140학점, 소프트웨어 대학 140학점, 건축학 전공 160학점, 이렇게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과의 경우에는 네,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유선택 과목. 자, 우리 대학의 학생이라면은 꼭 들어야 되는 자유선택 CAU 세미나 과목이 있어요. CAU 세미나 과목은 이제 이 배정되는 교수님하고 함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이제 진로 설계를 하는 그런 상담 과목인데요. 세미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1, 세미나 2로 나눠져 있고요. 이 과목이 각 0.5학점입니다. 0.5학점. 그래서 두 개의 과목을 이수를 해서 1학점을 취득을 해서 총 132학점을 만들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저희가 안내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는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아래 나와 있는 표는 22에서 23학년도 입학자 교육과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달라진 거는 크게 없고요. 이제 핵심 교양에 대해서 여기는 3학점인데 여기는 이제 2에서 3학점으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좀 변경 적용된 게 24학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또 선택 교양은 자율 이수였는데 24학년도에 입학자에게는 이제 의무 이수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새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부 전공을 예시로 봤을 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공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1학년 때 개설되는 수업, 2학년 때 개설되는 수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에 문의를 주시는데요. 자, 신입 및 수학 첫 학기 복학자, 한국어 제교육을 마치고 복학하는 우리 예과반 학생들 경우에는 우리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뭐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 수강 과목을 배정해 줍니다. 편입생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야 돼야 하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에 대한 문의는 각 소속 학과 사무실 이 자료집 맨 아래 별첨 자료에 각 문의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1학기, 3월 학기, 1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생들이 개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학 교학전팀 학과에서 이미 수강 과목을 배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을 위주로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학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개별 신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또 정정 기간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기간부터는 수강 과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꼭 아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자, 자자, 자타, 복연, 타부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의 해설을 제가 경영학부 1학년 교과목을 예시로 좀 안내를 하자면, 자, 경영학부 1학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 그게 경영학 원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경영학 원론 수업에 대해서 자자는 작과 자학년, 그러니까 자기 학과, 경영학부의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강 자리예요. 그럼 자타의 경우에는 타학년, 경영학부인데 타학년, 1학년이 아닌 2에서 4학년이겠죠. 2에서 4학년에 대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의 다전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녀석을 의미하고요. 타부는 타 학과에서 부전공으로, 만약 부전공으로 경영학과 수업을 부전공한다, 경영전공을 부전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자리가 타부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작과 다학년을 위해서 개설되는 이 수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수강 녀석이 가장 자리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 과정을 갖다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해당 학년에 듣지 못하면 나중에 듣기 위해서는 경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강 신청을 성공하지 못하고 필수인데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수업은 작과 자학년에 해당할 때 들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졸업할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고 또 수강하시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셔서 경험담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수강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수강 신청 절차는 여기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강의 시간표를 조회해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자, 이 장바구니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 수강할 때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학기가 아니에요. 다음 학기, 24학년도 2학기 때는 이 절차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장바구니 담기 기간은 아니고요. 자, 바로 수강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수강 신청을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학기당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은 대부분이 속하는 이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의 경우에는 자, 1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어요. 참고로 19는 19.5, CAU 세미나를 포함해서 19.5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 학기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나요. 그래서 평균 평점이 지속적으로 4.0 이상이고 모든 필수 요건들을 충족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학과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정을 해준 과목들의 수강 신청 학점 합이 19학점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자녀 학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수강 신청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전공 기초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정이 돼 있고 뭐 필수 교양 외에 핵심 교양이 없다. 그러면 뭐 핵심 교양을 선택하셔가지고 추가로 수강을 하셔도 되겠고요. 수강에 대한 계획은 본인이 교과 과정표를 보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는요, 우리 caoh.kr 공식 홈페이지에서 CAO 광장에서 검색어에 수강 신청을 검색을 하면 매 학기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 일정들 그리고 주요 안내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지사항란 꼭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한 의료의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D2 비자로 최초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자동 가입되며 과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 제외 대상 국가, 대표적인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외국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며 한국 체류 이전에 가입된 보험으로 국내 의료 보장 확인이 가능해야 제외 신청됩니다. 유학생의 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에 지금은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초 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발생되는 보험 공백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간보험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제처에서는 유학생의 전공 적응 및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해 유학생이 20명 이상 재학하는 학문 단위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학과 학부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과 특성에 따라 교과목 멘토링부터 대학생활 멘토링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에게는 생활 및 학업 적응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 방법은 여기 나와 있지 학과에서 안내되는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이메일 등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안내를 받아보지 못해서 문의가 필요하다면 학과 사무실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고 싶다고 좀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학생생활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생활 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 및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상담센터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라는 곳에서는 교내 인권과 관련한 상담 및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아래 정보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술정보원,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술정보원은 서울 캠퍼스 204관, 다빈치 캠퍼스 902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입을 할 때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각 층별 시설은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실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은 자리 배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좌석 배정 후 이용 가능하고 반납 1시간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좌석을 이용한 뒤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종료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이용자의 편의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좌석 반납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회 미반납 시에는 10일간 열람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열람실 좌석 배정 자리 배석 방법은 아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는 열람실 이용 외에도 스터디룸, 팀플룸 등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실 이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무료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한국어 학습 등 다른 외국어 학습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비롯한 각종 학술 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문 교열 서비스 케이크가 있습니다. 자, 케이크는 유학생 전용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국문 논문, 레포트, 발표 원고 등 작성 문서에 대해서 교열을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방법은 이쪽에 나와 있는 안내, 네, cake.cau.ac.kr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용사항 우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에도 여러분들이 의무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재학생은 연간 총 2시간의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수 방법은 오프라인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온라인 예방 교육을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수강 방법은 포탈에 로그인 후에 메뉴 중에 주요 서비스의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육 수강으로 진입하셔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모두 수강하고 학습 평가를 통해서 최종 수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을 완료한 경우엔 이렇게 수강 완료와 평가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교육 현황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수료증들을 인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학생들이 해야 하는 필수 이수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입니다. 이 과목은 매 학기 필수 수강해야 하는데요. 우수 인증 대학을 지정받기 위해 재학생의 80% 이상이 수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80%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은 우수 인증 대학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유학생 여러분들의 시간제 취업 그리고 사증 발급이나 또 비자 연장 등의 이 유리한 부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니 이 과목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학할 당시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은 필수 수강이 면제되는데요.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 안내는 저희가 별도로 이메일이나 별도 게시판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글쓰기와 말하기, PPT, 범죄 예방,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신고 법령 이해 교육, 유학생 보고서 작성 교육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학기 앞으로도 국제교류팀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수강 방법은 저희가 개강 후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클래스를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클래스에 로그인을 하면은 창 위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수락을 클릭하셔가지고 과목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수강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1시간에서 길으면 2시간짜리인데요. 꼭 집중하셔서 수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자료를 부첨했습니다. 별첨 자료에는 다음 학년도 이번 다가오는 학기에 대한 주요 학사 일정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강 과목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 학과 쪽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하거나 뭐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면 언제든지 국제교류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안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학기에 원하시는 학업 성취 이루시고 한국에 대한 적응도 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